네, 265페이지요. 저당권 가겠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 그렇게 표시하면 돼요. 부동산 무슨 권? 담보권. 네, 요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면 대출이 있은 다음에 부동산 담보가 들어가겠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요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대출 받는다. 법률 용어로 소비 대차입니다. 무슨 대차? 소비 대차. 자, 소비 대차 하게 되면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가 된다면 무슨 자? 을이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빌렸으면 금전 소비 대차고 쌀을 빌려 쓰게 되면 쌀 소비 대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서 창고에 화재가 나가지고 쌀이 다 날아갔을 때 이웃집 가가지고 창고에 200가만 있으니까 100가만 빌려달라. 그럼 무슨 대차? 쌀 소비 대차. 대신 담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 채권, 채무, 소비 대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다? 부동산 뭐죠? 담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부동산 담보가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제공자가 있고요. 예? 부동산 담보를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죠? 이때 이 제공자를 법률 용어로 저당권보다 설정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받은 자를 저당권 취득자 너무 기니까 뭐다?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설정자일까요? 권자일까요? 주인공은 여기 제한물권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가 주인공이야. 설정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시각에서 저당권자 시각에서 조문이 기술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보통 누가 받아요? 을이 받죠. 누가? 채권자가 보통 저당권자가 되죠. 그러면 담보 제공자는 보통 누가 담보를 제공해요? 네?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아닌 병이, 예? 병이 대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누가? 제3자가 대신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 제3자를 이제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부모가 대신 하겠지. 그죠? 그럼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 제공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받은 자는 누구다? 채권자. 아시겠어요? 다만 이제 판례가 제3자가 누가?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아시겠어요? 채권을 전부 다 얘한테 줬다. 저는 합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누구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누가요? 채권자죠. 그럼 이제 결국은 등기부에 이게 어떻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보통은 누가 제공해요? 갑이 하겠지. 그럼 만약에 갑이 했다고 보통 가정한다면 갑부가 있고, 그죠? 갑이 뭐가 있고. 그래서 을부에 기재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을이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여기 저당권 등기부가 기재가 되죠. 특징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 점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는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얘한테 맡겨놓고 얘는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럼 단지 뭐만 있어 이 사람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무슨 변제? 그러니까 유치권은 처음부터 점유하다가 물건, 지출, 비용, 채권, 유치권 들어가는데 저당권은 이건 처음부터 점유하는 게 아니죠. 대출해가지고 담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뭐고? 법정이고 저당권은 서로 약정해 들어가는 거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특질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가 생명인데?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특질이 있을까? 첫 번째, 점유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다? 이것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대표가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붙일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저당권 붙일 수가 없지.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붙일 수 있는데 판자댁에다가 주인 적어놓는 명인 방법 가지고는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고 또 뭐 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저당권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놔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 하지 않으니까? 대신 방해 제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겠네. 저당물 보존 비용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죠. 이쪽은 뭐 한 적이 없어요. 점유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과실은 누가 가지고 가요? 과실은 저 설정자가 가져가요. 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꽃 중에 꽃이 무궁화 꽃이고, 네? 담보 물건 중에 담보 물건이 저당권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도 받고 지가 뭐해요?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돈 대출만 잘 받을 수 있으면요 부자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돈 빌려 쓰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빚 없이 나는 그냥 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굴려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도 매일 머리 굴려 안 굴려? 뭐 하려고? 돈 어떻게 하면 이거 수익 챙수할 수 있을까? 자기가 노동보다는 뭐 해야 돼? 노동하지 않고 좀 쉽게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 하나 갖고 있어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 월세 50만 원 내는 거기 있는 그 젊은 친구는 회사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돈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해 일 안 해? 그냥 거기 부동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50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50만 원짜리 대신 일 시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자본주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뭐라도 조그마한 여기 건물, 조그마한 건물에다 갖고 있으면 계속 뭐가 나오면 그 차이를 받으면요 사는데 굉장히 뭐예요? 좀 여유롭잖아요. 그러려고 좀 공부하는 거 아닌가?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 대신 나가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이해한다면 빨리빨리 뭐 한다? 빨리빨리 좀 조그만 상가라도 뭐 이렇게 마련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되고 기회가 되면 천천히 와요. 일단 받을 자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와요.
기회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면 뭐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그분이 올 줄은 항상 뭐 있어라? 깼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하든 뭘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야. 우연한 기회가 아니고 타이밍이 맞아야지 그게 돈 버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전국 노래 자랑할 때 노래 진짜 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서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묻혀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시면 그게 깨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매는 내가 법이 허용된 거니까 괜찮잖아. 그럼 관심을 갖고 내가 어느 지역에 계속 관심 갖고 하다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할 때도 막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서. 그 타이밍 잡아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과실 누가 가져간다? 채무자. 설정자. 아시겠어요? 단 압류 이부터는 가져가도 좋아. 네. 압류 이전은 누구 거? 설정자. 네. 그럼 이제 가장 포인트 봅시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도래하면 변제기 도래하기 전까지 네 갑도 기한 이익이 있고 을도 기한 이익이 있죠. 여기 이 채권자는 이자 받는 기한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아니 가장 기한 이익이 뭐냐면 채무자는 비톡적 안 받는 거야. 무슨 독촉이요? 비톡적 않는 기한 이익이 있고 또 그 돈과 자기 하고 싶은 말 쓸 수 있잖아. 네. 뭐 도래하기 전까지 양쪽 다 기한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채무자가 제때 이자를 제때 몇 번 안 내면 지금 뭐가 날라와? 독촉장 날라오면서 거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기한 이익 상실 염려가 있사오니.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뭐야? 즉각 변제기 도래 주장해가지고 경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한 도래 전이라도 제때 뭘 내지 않으면 이자 내지 않으면 독촉장 날라오면서 기한 이익 상실 우려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뭐 하세요? 이자를 빨리 지급하세요. 몇 번 안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아니 변제기 도래 즉시 기한 이익 상실을 주장하게 되면 변제기 도래한 거야. 그럼 뭐로 집어넣겠다는 거야? 경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돈 갚는 거죠. 채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도 이게 저당권이 자동 소멸하는 게 맞는 건지 가서 실제로 등기부에 이름을 빡빡빡빡 말소를 해야지 저당권이 비로소 뭐 한다? 소멸하는 것인지 선택해 보세요. 응? 뭐가 아니고 말소 소멸이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로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씨 왜 말소해지 소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다면 이것도 변제기고 말소하는 것도 변제기라고 봐야 돼. 뭐가 맞다면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이 말이 맞으면 채무자는 저당권자한테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나도 돈 안 갚을 거야.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주장할 거야. 이게 맞다면. 그러면 동시관계 들어가면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 할 때마다 나오는 스토리. 저는 이렇게 하죠.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무슨 지체? 책임 면제 받는 게 포인트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변권 하면 고기가 쓰면 항변권, 여기 쓰면 저당권, 저기만 전세권. 다 쪼개가지고 공부하니까 머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슨 권 주장할 수 있어요? 항변권.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책임 면제받으면 돈 못 갚으면 이게 안 붙어요. 지연이자가 안 붙어요. 네가 주어줄 때까지 안 갚어. 항변권 있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그럼 뭐가 안 붙어?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 이야기 아셨어요? 이게 맞다면, 근데 이게 맞으면 자동 소멸이면 이 두 가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얘는 변제기가 아니고 얘만 변제기라는 거야. 동시행관계 아니면 한쪽이 먼저 이행이 되고 이쪽은 나중 이행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한쪽이 선이행 의무고 저쪽은 후이행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의무야? 선이행 의무고 얘는 등기 말소는 뭐예요? 후이행 의무란 말이에요.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이자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돈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하루마다 딱딱딱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항변권 가가지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 이단이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이유는 간단하죠. 채권이 뭐고요? 주고요. 저당권은 종 아닙니까? 채권 없는 담보 물권은 없습니다. 담보 물권 없는 채권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건 돈 빌릴 때 뭐 요구하지 않는 거. 그때 가장 좋잖아. 그러니까 맨날 TV 볼 때마다 하고 저축은행 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돈 준다고 그러잖아. 무담보 대출이죠. 그럼 이자가 셀까 안 셀까? 세겠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그거 눌러가지고 일단 막고 그다음에 또 또 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사자로 가야지. 이제 감 죽는 거야 그때부터는. 돈이 그런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주 없이 종만 양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주 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반성. 주 죽으면 종 따라 죽는다. 부종성. 그럼 이게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내가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동 소멸이니까 법률 규정 소멸이지. 상수형 경기, 그 기에 있어 이게. 상수형 경기 기타 속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기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돈 갚는 거. 말소 소멸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이므로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먼저 이행해야 되고요. 한쪽은 나중에 이행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연이자가 마구 붙어가지고 경매가 실행되면 지연이자를 한없이 가지고 갈 수가 없지. 후순위 권리자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 근데 약속된 이자는 다 받아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이거야. 근데 문제는 돈 갚는 것보다는 못 갚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무슨 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붙은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붙은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응? 채권자가 채무자 이 부동산을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매할 수밖에 뭐 없죠. 그럼 경매하면 누가 나타나요? 경락이 나타나가지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뭐 하면?
완납하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네, 등기가 아니고 뭐야? 자동취득하겠죠. 그러면 각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저당권자는 무슨 권자는 이 채권을 회수할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X 마스크고 무슨 마스크다? 돈 못 갚으면 할 말 없지. 근데 이제 경락인 입장도 있죠. 누구 입장? 그럼 경락인 입장에서 네? 전 주인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저당권 앞에 있는 것들, 뭐한 것들? 뭐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든지 또는 뭐야? 뒤에 있는 전세권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채무자가 저지른 이야기들을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건 이쪽이 뭐하고? 안고 가는 거야. 인수. 안고 간다는 것은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 건 쓰레기로 뭐야? 그냥 소재.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사람은 이 사람 금액이 전세금이 1억이고 이 사람 금액이 2억이고 이 사람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경락대금 만약에 4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대항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경락이 나중에 5억 주고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거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얘네들이 나눠서 먹는 거야. 얘가 먼저 얼마 받고 얘가 얼마 받고 그럼 모자란 잔액은 못 받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다? 이게 뭐야? 저당권 앞에 건 뭐하고 뒤에 건 사라지겠죠. 이게 중개사법에서 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권리 분석. 무슨 분석? 권리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데가 어디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저당권. 그래서 265페이지 저당권의 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 점유를 채권자에게 뭐하지 않고 채무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받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완전 반대예요. 유치권은 타의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정 아니고 법정 담보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저당권은 서로 뭐 해야 돼요? 대출 통해서 담보 들어가는 거니까 약정이지.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 변제가 없었지.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지만 근데 주고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당사자 읽어보시고요. 266페이지 가볼게요. 네, 맨 꼭대기에 올라가시면은 거기 3번에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이렇게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자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그럼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개념이 성립돼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자꾸 얘가 걘지 얘가 쟤인지 자꾸 헷갈려. 사람 이름을 자꾸 헷갈리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당권자는 누구?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는 누가? 채권자임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있네요. 자, 거기 자 왼쪽 제목 보세요. 뭐 있어요? 부합물, 종물, 과실, 물상 대위 있죠? 부합물에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네? 미쳐요. 미치죠.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저 경락인이 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만약에 뭐가 설정돼 있었는데, 네?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 효력이 미치겠죠. 그 이 부동산에 만약에 뭐가 붙거나, 응? 무슨 물이 있거나, 부합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글자 그대로 종물이면 당연히 여기도 효력이 미쳐야 미쳐요. 여기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은 다 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다 미치니까 전체가 누가 가져간다? 경락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부합물 볼게요. 등기 여부 관계없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저당권 설정 전후 묻지 않고 효력이 미치죠. 설정 전, 후 묻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점 별표해 두시고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대지 사용권, 지상권, 전세권에 당연히 미치고 건물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이들 권리를 뭐한다? 자, 어디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건물. 자, 그런데 여기 대지 사용권이란 말 있죠? 대지 사용권이 뭐예요? 이게 만약에 무슨 건물이면, 응? 구분 소유가 되는 건물이라는, 뭐예요? 자, 101호가 있습니다. 몇 호요? 101호. 그럼 갑은 무슨 부분에? 네? 101호. 무슨 부분에? 전유 부분에 뭐 설정한 거예요? 담보대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에? 담보? 그럼 뭐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그러면 이 갑은 이 대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대지 사용권,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결정해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그러면 이게 전유 부분이 주 아니에요? 대지 사용권은 뭐야? 종 아니에요? 종. 당연히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령 이 갑이 대지 지분을 등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분 취득하겠지.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무슨 관계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방콕 하는 데가 어디야? 방콕 전유 부분 나왔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땅 밟는 순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주고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 전부 다 종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 팔게 되면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체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일체성. 쓰지 마시고요. 전유 부분 갈 때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적 일체성. 전유 부분 갈 때 대지 사용권 지분 일체성은 상대적 일체성. 이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관계 있으니까? 주종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미치죠. 자, 그럼 또 지상권, 전세권은 뭐냐? 갑 토지에, 무슨 토지에?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 받습니다. 갑 토지에 을이 뭐 설정 받아서? 지상권 설정 받은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죠. 건물 신축하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무슨 소유를 위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지상권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건물 지은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담보대출 받아서 뭐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건물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건물에 미치겠죠.
자, 이 지상권에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자,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뭐 돼가지고 실행돼가지고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뭐 취득했다고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지상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 사용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날아다녀야 돼. 미치면 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력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때 이걸 종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여기 지상권, 전세권 다 효력이 미치겠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취득한 경우 건물 축조한 다음에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건물의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이것도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다음 예외입니다. 타인 권원에 부속시킨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네.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지상권자 거죠? 네. 그럼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당사자 특약으로 별도 약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전, 저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죠. 단 그건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저유, 상관, 마유 그 얘기고요. 농작물 경우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경작자에게 속하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누가 와서 무단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 수목은 토지에 뭐하지 않으므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단 경작 농작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와가지고 허락 없이 나무 심었어요. 저당권 효력은 미치겠지. 토지의 뭐함으로? 부합하니까. 보세요.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무단 식재하게 되면 부합했으니까 수목에 미치는 거지. 무단 토지의 저당권 설정은 누가 와서 무단 경작했지. 부합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안 미치겠지. 자, 토지의 설정, 저당권 설정은 누가 와서 무단 신축했어요. 효력이 미치 안 미치? 안 미치지. 왜?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에서 분리 반출된 부합물, 종물. 분리 반출된 물건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반출 전 물청을 행사해서 반출을 금지할 수 있죠. 이게 뭘까? 네? 벌채 중지 가능하죠. 무슨 중지요? 벌채 중지 요구할 수 있죠. 방해 제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판례는 반출된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겠지. 반환 뜻이 뭐예요? 점유 내놓을 권리는 없죠. 단 방해 제거 청구권 이단으로서 원상회복 청구하므로 목적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자, 키워드는 뭐야? 뭐가 안 된다? 반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세요. 보세요. 자, 벌채 중지 가능해요.
반출, 수목, 반환 안 돼요. 자, 벌채 중지는 방해 재고라고 생각하시고 반출된 수목은 효력이 미치지 않죠. 반환은 안 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경우 벌채 중지는 가능해요.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돼요. 하여튼 저당권하고 지역권에서 점유 내놔할 권리는 없다고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압류 후부터는 미쳐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의란 말 있죠? 뭐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무슨 대위? 물상대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가 안 돼요. 무슨 대금? 매매대금은 변형된 가치물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토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수용 토지가 있고요. 매각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무슨 토지, 무슨 토지? 네. 수용된 토지가 있고 매각 토지가 있다. 두 가지 해봅시다. 자, 수용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칩니다. 매각 토지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이가 뭘까? 갑 토지에 을이 저당권 설정해서 이건 A가 수용했다. 이건 만약에 매각했다 합시다. 샀다고 합시다. 이때 A는 그 수용 토지는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하는 순간 네, 전 토지에 있던 효력이 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안 미치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할 수가 없어요. 그 뭐가 없어요? 경락대금 없지. 단 소유자는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네? 보, 상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가치물이잖아요. 이때 뭐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면제를? 입장권을.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바꿨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의가 인정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각 토지는 이거는 승계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보통 사는 사람은 야 저당권 지어라 하고 갈 수도 있고 이걸 안고 갈 수도 있잖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뭐 할 수 있어 이거? 그렇게 미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계속?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 무슨 대금 존재?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판 매각 대금에 가서 무슨 대금 가가지고? 매각 대금 가지고 여기다가 우선 변제 물상대의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안고 샀으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만큼 까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는 사람한테 매매대금에서 받아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대금 안 된다? 매매대금은 물상대가 안 돼. 보험금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매매대금은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기억나세요? 손가락 피셔 해보세요. 뭐?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그래서 4번, 5번 잘 기억하기. 원본, 이자, 위약금.
위약금 등기되어야 담보된다. 실행 비용 지연이자는 등기 없이도 담보되죠. 그 맨날 제가 이렇게 펴놓죠. 항상 이렇게 피담보 채권 요거 세 개는 뭐다? 혹시 등기 가지고 따지게 되면 등기된 원본, 등기된 위약금, 등기된 원본, 이자, 위약금. 근데 이제 지연이자나 실행 비용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관습, 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 저당권 관련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거. 자, 맨 밑에 B번 있죠? B번 체킹하시고요. 자, 이거 외우지 마시고 논리로서 이해합시다. 박스에 B. 박스에 B. 동일인 소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서 무슨 저당? 그러면 토지, 건물, 저당권 두 개 있는 거죠. 생각을, 토지에도 저가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죠. 네? 그러면 토지 저는 있지만 건물 저는 날라갔지.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에 저당권 효력 안 미치죠. 빠져나갔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관습 법지, 법률 법지 안 되는 거 아주 머릿속에 기억해 버려. 뭐 있을까? 아니 뭐 필요하지만 공동으로 함께, 예? 아셨어요? 네. 환장하겠네. 이렇게 환장하겠네. 이렇게 해서 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률, 법지, 관습, 법지 인정돼. 자, 전체 통으로 기억해 버려. 나대지. 이게 뭐예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된 경우. 지는 토지 지분 판 경우예요. 뭐요? 토지가 공유. 갑이 허락 맡아서 건물 축조. 아셨습니까? 이때 토지 지분만 타인에게 팔 때는 토지가 여전히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공동 지금 한 거 무슨 저당? 무슨 저당? 무슨 저당?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토지저, 건물저. 건물 철거 신축되면 법지 인정하지 않죠. 토지저, 건물저. 건물 합동되면 인정합니다. 건물 그대로 있으면. 토지저, 건물저, 공동저당. 등기부가 몇이랬어? 법지 있어 없어? 있죠. 건물이 있으면 그대로 관계없어. 토지저, 건물저 두 개 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날라갔잖아. 법지 없는데 건물이 합동되면 법지 그대로 가. 등기부가 몇이라면 그대로 가. 근데 그 밑에 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 기출문제는 요것밖에 없어서 그냥 치고 들어간 거예요. 함께가 뭐죠? 함께 토지, 건물 함께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을 때 관습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법률 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함께 처분했는데 이 말은 뭐야? 법지 없어. 함께. 아셨어요?
환은 뭐요? 한지. 환지처분 또는 환매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그러니까 관습 법지와 법률 법지가 뭐 5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야. 몇 문제 퉁쳐서 한 문제밖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읽다가 열받지 마시고 그냥 저런 판례 계속 읽으면서 뭐야 나대지지 마라 뭐요 공동으로 함께 환장하겠네 이렇게 그거 가지고 계속 돌리세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일괄경매가 나왔네요. 무슨 경매? 일괄경매. 자, 일괄경매는 출발이 뭘까요? 여기서 나와 여기. 해보세요. X 같다 다르다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같을 때 법지 있죠. 아무것도 없다 신축해도 법지 없고 저거예요. 달라도 법지 없어요. 그러면 X일 때 신축할 때 일괄경매 가능성이 있고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 있기 때문에 일괄경매가 안 되고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경매도 안 돼. 흐름이야 흐름. 나대지 신축했을 때는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단 경매 당시 동일 소유면 무슨 당시?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 플러스 건물 캔 그러나 토지는 입장해도 건물은 입장권 없다. 캔이니까 토지 캔에도 관계없겠네. 연습하세요. 나대지 저당권 신축 있죠? 나대지 저당권 건물 신축 그럼 뭐요? 경매 당시 동일 소유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 입장 건물 안 돼요.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경매? 그 문장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1. 설정자가 설정 후 건물 축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란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제3자가 축조한 경우는 뭐예요? 네? 제3자가 축조한 경우, 그쵸? 어디 봐요? 268페이지. 5번에 2번. 3자가 축조한 경우는 경매 당시 다르겠죠. 축조 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1번은 경매 당시 같다고 본다면 무슨 경매가 가능하고 만약에 다르면 일경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에다가 별표.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 신청하거나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신청 선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하기 싫으면 토지 캔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닙니다. 또 4번도 보세요.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 경락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저기 법률 법지와 뭐하고 일괄 경매를 같이 묶어 드릴까요? 최초에 토지 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도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디만 법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건물이 뭐가 되면? 무슨 경매? 가능성이 있지. 여기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신축되면 법지 없으나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 같으면 법지 있으므로 일괄 경매 안 되고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어느 때 가능할까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아야 돼요, 이름이. 동일 소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토지 플러스 이렇게 쪼개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 하기 싫으면 캔하면 되겠죠. 일괄 경매하더라도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 저작권 수정한 거니까 여기만 입장하지. 어디는 입장 못한다. 이게 나올 때까지 입에서 자꾸 연습해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다, 일괄 경매 들어가는데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동일 소유.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어디만 입장? 토지, 건물 안 돼. 하기 싫으면 뭐만? 토지 캔. 이렇게 될 때가 자꾸 뭐 한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일괄 경매까지 나오면 2문제짜리.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게요.